원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24년 3월 고2 모의고사 39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더보기란에 있는 그 한 장짜리 PDF 파일 출력해서 같이 필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단어는 in accordance with 하면 뭐뭐에 따라, 이거는 according to 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뭐에 따라서. internalize는 internal까지만 하면은 내적인, 그리고 IZE가 동사화 전미사니까 내재된 이런 말입니다. expert가 여러분이 잘 아는 전문가죠. IS에 붙여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전문성, 그런 뜻입니다. evidence, 자, 중간에 쉬운 어원이 있어요. VID나 VIS, video, visual. C라는 뜻입니다. 보다. E나 EX는 out이에요.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증거가 되겠죠. evident,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형용사, 분명한이 되겠고. hard on는 빨간색 볼펜을 동원하세요. 자, 빨간색 볼펜. 자, 내신 문제나 이런데 기타 시험에 hardly on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겁니다. hardly는 hard가 어려운, 힘든이고, hardly는 어렵게, 힘들게 아닙니다.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는 부정어구예요. 거의 얻지 못하니라는 뜻이 되니까 완전히 이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ard on가 맞고 hardly on는 틀립니다. 여기 hard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일해서 얻은, 힘들게 얻은 그 뜻입니다. 뭐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할 때 그 hard, study hard 할 때 그 hard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on one's feet는 즉각적으로, especially는 요게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 specially하고 요게 별표 3개였고 다릅니다. especially e는 이가 아까 얘기했죠. out의 뜻이기 때문에 여럿 중에서 특히 그 말이에요. 여럿 중에서 특히 특별히가 especially고, 그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 특별히 특히는 specially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많은 사냥꾼들은 여러 여우 중에서도 붉은 털 여우가 특히 영리하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many hunters believe that red fox is especially smart. 이렇게 얘기했죠. red fox가, 붉은 털 여우가 especially smart, 여러 여우 중에서도 특히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specially는 이거 케이크를 산 게 아니라 집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레시피를 동원하고 수제로 만든, 특별히 만든 케이크야. 그러면 specially made cake이겠죠. 아시겠죠? 약간 억지스럽지만 제시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하죠. 유나 생일이라서, 유나 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제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This is a specially made cake especially for you. 그렇겠죠? 가족 여러 명 중에서도 특히 유나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especially for you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었다. 레시피를 통해 만들었다. specially made cake이겠죠. This is a specially made cake especially for you 라는 문장이 성립 가능합니다. 약간 억지스럽지만. 자, 요게 있으면, 요 느낌이 있을 때는 especially고, 나머지 전부 다 special입니다. 탭스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자, conviction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동사가
같은 명사꼴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convince라는 동사는 확신시키다, 설득하다에서 conviction이 되면 확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convict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확정 판결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누구누구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다 해서 명사가 된 것이 conviction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각종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확신이라는 뜻을 쓰였어요. convince라는 동사의 명사 확신입니다. 아시겠죠? range는 아주 넓은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mountain 그러면 산인데 히말라야 mountains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뜻이고 히말라야 mountain range 그러면 산맥보다 더 넓은 산계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죠. 예. 여러 아주 넓은 여러 나라에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식당은 아주 넓은 범위의 메뉴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crisis라는 단어는 복수가 crisis, SIS가 SES로 바뀝니다. 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basis는 기초, 토대 이런 뜻인데 역시 이게 E로 바뀌면 basis, 복수가 됩니다. thesis, 논문이라는 뜻인데 논문 D라고 표시하려면 I를 E로 바꾸면 됩니다. thesis.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진단, 병원에서 이렇게 병명 진단 받는 거. diagnosis가 있죠. IS로 끝나는데 요걸 E로 바꾸면 진단들, diagnosis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substance의 STA는 stand예요. station. 기차나 차가 서는 곳, 정류장이죠. stadium. 선수들이 서 있는 곳, 경기장이 되겠죠. 자, 어떠한 것에 언더죠. 아래에 서 있는 것이니까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inclined, 뭐뭐하는 성향이 있는 rational, 합리적인, RAT가 계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합리적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이렇게 그 건물이나 이런 것을, 건축물을 지을 때 땅의 길이나 넓이, 이런 거, 부피 따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혼동어휘가 나옵니다. sensible이라는 단어는 이 SENS가 대표적으로 감각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분별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 쟤는 참 센스가 있어 할 때 그 센스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우리말로 센스가 있는 이 뜻이고 감각이라는 뜻을 쓸 때 형용사는 이겁니다. sensory, 감각의. 그래서 sensory organ, 장기, 기관 그런 뜻이죠. 신체에. 그러면 감각기관이 되겠죠. 과학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눈, 시각기관인 눈, 귀, 청각기관인 귀 이런 거죠. sensual은 관능적인 이게 고등학생이니까 이 말 써도 되겠죠. 섹시라는 뜻입니다. 그 선생님 그냥 쉽게 섹시라고 얘기하지 왜 sensual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겁니까?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저녁 9시 이전에는 TV를 어린 청소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 9시까지는 섹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센슈얼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시 이후에는 그냥 섹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분히 그러한 상황에 따른 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이성 앞에서 섹시라고 할 수는 없죠. 세이쇼라고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혼동어의 별표 3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알아두시고 본문 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에 대해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자, 이렇게 흐름, 문장 삽입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문장 삽입 문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칭어구예요. 지칭어구. 이것이 공통적인 어구를 갖다가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을 바꿔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teenager라고 얘기했다가 10대, 그 다음에 minor, 미성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adolescent, 청소년이라고 얘기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adult의 반대말이 되겠죠. 성인의. 그래서 말을 바꿔 쓰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연결어구에 주의해야 됩니다. 연결어구. 뭐 반대의 대조냐, 인과관계냐, 예를 들어서 일반 예시냐,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연결어구 중에서도 반대 대조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그것을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지시대명사. 난데없이 여기 이렇게 그 대의가 나왔다. 그럼 이 대의가 뭘 지칭하는 건지를 갖다 확실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몇 가지를 주의하고, 별다른 공식은 없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면서 성실하게 본문을 읽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첫 번째, 제일 앞에 나온 문장 부분이 어렵죠? 빨간색을 동원합니다. 자, 이거 별표 몇 개짜리 구문입니다. 부정어구 도치라고 쓰세요. only then, 이게 부정어구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백에 따로 필기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부정어구 도치라고. 먼저 도치란 말부터 설명드릴게요. 도치의 반대말은 올바를 정자, 올바른 위치, 정치인데 요거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의 순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위치고, 도치는 뒤집을 도자 해가지고 위치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즉 동사 플러스 주어 순서로 되는 것이 도치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 부정어구 전치로 인한 도치예요. 전치는 뭐냐? 부정어구를 문장 제일 앞에, 앞전자, 문장 제일 앞에 배치시켰다는 거죠. 부정어구를 문장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동사 플러스 주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말이 너무 기니까 다 생략하고 부정어구 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어구를 문장 제일 앞에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동사 플러스 주어 어순. 됐죠? 그러면 이 부정어구 도치는
어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어구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예요. 이걸 앞에 걸 따서 부조주동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부조주동. 근데 도치와 관련된 이 조동사라 하면 좁은 의미의 조동사, 일반 조동사, can, may, will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an, may, will 따위의 일반 조동사 뿐만 아니라 그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가 있죠. have, had. 또 그 대동사로 쓰이는 do, does, did 있죠. do, does, did.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런 조동사를 동원해서 부조, 주동 순서로 쓰든지, 두 번째는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부정어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 순서로 씁니다. 부비주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부비주. 그런데 이 문장의 어순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조동사도 일종의 동사를 도우는 것이니까 크게 봐서는 동사 일부인데 이 동사의 일부인 조동사가 주어 앞에 와서 이 도치가 된 거고, 동사의 또 하나 일부인 그 한 종류인 비동사가 주어 앞에 왔기 때문에 또 도치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보는데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어순이?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가 익숙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미 봤던 의문문 어순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의문문 어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 의조 주동이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것이 평서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의문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순을 바꾸죠. 의조 주동으로. 그쵸? What do you want? 비동사가 있을 때는 의비주죠. 의문사, 비동사, 주어죠. How?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죠. 그죠? 그럼 뭐 당연히 우리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What do you want? How are you? 똑같아요. 단지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를 제일 앞에 두고 뒤에 도치가 발생하는 거고, 부정어구 도치일 때는 부정어구를 의문사 대신 부정어구를 제일 앞에 쓰면 뒤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의조주동, 의비주가 부조주동, 부비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 부정어구, 비동사, 주어 이 어순이 여기 쓰인 겁니다. 봅니다. 부정어구, 비동사, 주어. 아니 선생님, 올리되니 부정어구라고요? 네, 그걸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나름 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대단히 논리적인 겁니다. 어떻게 논리적이냐? 그 경우만 해당이 되고 그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 통계적으로 볼 때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 안 할 확률이나 이 훨씬 높은 거죠. 그 해당되는 그때만 뭔가가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나머지 경우나 상황에서는 전부 사건이 발생 안 하는 거니까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그래서 부정어구식을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짜증나는 일인데,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부정어구, 조동사, 부조주동, 비동사 쓸 때는 부정어구, 비동사, 주어, 부비주. 요 어순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only를 포함하는 어구는 부정어구 취급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그때만이 그들은 그들의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이 증거에 기초한 경험에 따라서 빨리 행동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나오죠.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여백에 필기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and pp하고 and ing 다른 겁니다. 명사 뒤에 과거분사를 쓰면 이거는 과거분사 by and 이거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무슨 evidence based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evidence based는 pp by n이니까 based by evidence.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evidence based니까 based by evidence. 즉, 증거에 기초된, 증거에 기초한, 증거의 근거를 두고 그렇지 되겠죠. 아까 데이터 드리븐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드리븐이면 driven by data. 데이터에 의해서 추진된, 데이터에서 추동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NVING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요게, 요 현재 분사에, 요게 이것의 의미상 목적어예요. 의미상 목적어. 전혀 다른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problem solving strategy.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NVING가 써있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solving의 의미상 목적어라고 했죠. 해결한다는 것이 의미상 목적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NPP는 PP by N이고 NVING는 요 명사가 현재 분사의 의미상 목적어라는 점. 자, 정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에 기초를 둔 경험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오직 그때만 그들은 그들의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초한 경험에 따라서 빨리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첫째 줄 봅니다. 직관은 훌륭할 수 있다. 직관은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직관은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얻은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는 그들이 학습과 연습에 수천 시간을 투자해 왔기 때문에 즉석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직관은 데이터에 의해서 기초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동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어 근데 반대되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했는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하고 다르죠.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대 대조되고 있죠. 주의할 것은 아까 선택지가 아니라 제시문에 나온 요 대의가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지시대명사 아까 주의라고 그랬죠. 지시대명사. 이 대의가 뭡니까? 엑스퍼트예요? 머스피플입니까? 내면화된 전문 지식에 따라서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엑스퍼트겠죠. 그쵸? 따라서 이 엑스퍼트를 설명하는 것이 여기 이어지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1번에 들어가면 아니 명사하고 대명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의가 나와야죠. 그쵸? 1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most people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풀면 2번 그리고 전 뒤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뒤에 나가고 붙여서 해석하면 맞는지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즉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습과 연습에 수천 시간을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관은 데이터에 의해서 기초된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뭐 이렇게 수천 시간을 뭐 학습에 투자하고 이랬을 때에만 그들은 자신의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초한 경험. 증거에 기초한 경험은 뭘 받는 거냐면 요 말을 바꿔 쓴 거예요.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란 말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야죠. 에 따라서 빨리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종종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엑스퍼트가 생략됐죠. 반복되니까 생략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종종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들 중 대부분은 most of 역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특히 우리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 내지 교류할 때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아주 다양한 글로벌한 그러한 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려갑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실체도 없는 채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오랜 세월 학습하고 연습해서 얻은 그런 직관이 또 없으면서 전문가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AI 덕택에 AI가 뭐 합니까? More inclined to deliver initially. 그 메시지를 믿는 성향이 있는 그러한 청중에게 우리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인공지능 덕택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메시지를 믿는 성향이 있는 청중에게 우리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보장하는 AI 덕택에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좋아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청중에게만 전달되는 쪽으로 유도하죠, 알고리즘이. 그렇죠? 그러한 인공지능 덕택에 이거는 동격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라는 망상이죠. 아시겠죠? 착각. 우리가 전문가라는 착각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필터 버블 말이 어려운데 일종의 어려운 용어입니다. 뭐냐면 그 인지심리와 관련된 용어인데 개인적인 필터 버블이 뭐냐면 내가 그 좋아하는 성향 내지 종류의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일종의 확증 편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쉬운 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그런 필터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나 종류의 정보는 필터 걸러서 아예 안 봅니다. 듣지도 않고. 그걸 나타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라는 착각이나 망상을 깨주는 그런 정보는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우리는, 자, have tendenc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여기가 오형식 동사, 지각 동사가 되겠고, 목적어고,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여기서부터까지가 목적격 보호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더 개방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분별력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재밌는 경향이 있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아. 왜?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참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너하고 성향이 비슷하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1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장 삽입 문제 유형을 푸는 데 중요한 점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그 지칭 어구가 공통적인 어구가 반복된다든지 또는 재진술 어구로 바꿔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대명사로 바꿔서 얘기할 때 그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연결 어구가 나올 때 뭐 인과관계라든지 반대대조, 양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반대대조 연결 어구가 나올 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2번까지는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고 2번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 most of 일반인 얘기입니다. 근데 요 내용이 전문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they라는 대명사가 expert한 명사보다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